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진정성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는 누구인지 단국대 이희성 교수, 중부대 권오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민주당 어제부터 충청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좀 모드를 바꿨습니다. 좀 신중 모드에서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단서가 붙긴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 이거였는데. 자, 앞서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세종시 이전을 거의 공약하다시피 했는데 먼저 각 후보들의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원을 확실히 공략을 해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있고 그 부분에서 충청권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종시 완전 이전 또는 행정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충청권에 좀 우호적이면서 앞으로 전체적인 판도나 표심을 좀 국민의힘 쪽보다 먼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둔 거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주자들 말씀하신 김동연이나 김경수 후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완성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집무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결이 다른 것은 이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친노, 친문이라는 어떤 적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런 어떤 맥락은 같이 하지만 구체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건 김동연 후보 아닌가? 대선 당선되면 다음 날부터 세종으로 출근하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좀 갸우뚱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부자 몸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 몸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다는데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웠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김동연 지사가 그래도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직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처럼 저는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시키는 게 더 진정성을 보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경선 일정으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죠. 자, 그러면서 충청권 공약을 냈는데 좀 공약이 되게 좀 구체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일단은 이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연구개발 R&D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역 민심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상징형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또 방문했고 또 한 축은 이제 국방과 안보라는 부분에서도 좀 본인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선명성을 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읽혀지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잘 기획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하신 그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지금 대전을 찾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금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이 서울에서 같은 시간대에 또 충청권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단소장으로 걸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팀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 현재 어떤 첫 스타트는 좀 잘 걸고 있지 않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표심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차피 선거가 이제 들어가면 그런 어떤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는 건 또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쪽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후보들 간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직은 좀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 복귀한다고 하고요. 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제일 좀 눈에 띈다고 어떻게 보세요? 권 교수님. 우선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복귀를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할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지금 세종에 그 관련된 그리고 충청도도 거의 여야 이제
시도지사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세종 이전을 이야기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네네. 저라면 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진짜로 이제 그 시위를 할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갖고 네네. 건의를 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자신감은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네.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시도지사들의 어떤 스탠스라던가 이게 좀 약하다. 그렇죠. 네. 뭐 시도지사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대전 충남 단체장, 뭐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뭐 출마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출마를 저울짓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불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뜸을 좀 들이셨어요. 네. 두 분 다 뜸도 들였고 또 충청권에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뭐 당위성도 역설했습니다만은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두 분 다 출마를 포기했죠. 접으셨죠? 예. 네,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판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판에 굳이 본인들이 낄 이유가 있겠냐, 좀 네.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벌어질 정계 개편에 더 좀 염두를 둔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을 고리로 한 충청 정당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지역 정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고리로 한 또 다른 매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예, 그러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본인들의 어떤 이해득실, 네. 예, 이런 어떤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네.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네. 지금 유권자 환경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지금 네. 대구 경북은 벌써 5만 8천 명의 유권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남도 4만 9천 명 정도의 유권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네. 우리 충청도는 지금 유권자 수가 4만 한 7천 명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대선을 기준으로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유권자 수로 네. 기준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그리고 지금 대전 충남 이 행정통합 관련돼서도 지금 양 시도지사들이 띄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네. 그 정도라면 지금 대구의 경북지사도 그렇고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인 네. 것처럼 본인의 정치적인 스탠스도 있지만 이 충남의 위상에 맞는 네. 도전을 했었어야 된다. 아, 오히려 도전을 했어야 한다? 했었어야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까지도 행정통합 관련돼서도 충청권의 위상을 그렇게 외쳤던 분들인데 네. 그리고 이 내란 관련된 거 계엄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비난은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비난도 좀 많이 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호기는 좀 어디로 갔었는지 좀 그런 네. 게 좀 의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이제 오너 정치라고 그래가지고요. 특정 유력 정치인 누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계파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어떤 대망론이 형성됐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특정 인물보다는 전체적인 권력 구조, 정당 내에서 권력 구조를 통한 네. 어떤 충청권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네.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역 정당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행정수도 문제로 좀 돌아가서 보면 자, 뭐 행정수도 공약, 뭐 단골 공약이잖아요. 대선, 총선, 지선 할 것 없이 항상 나오는 공약인데 이번 대선은 특히 기간도 짧아서 이게 실현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헌법의 명문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예, 네. 거기에 같이 실려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조금 하나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잘 추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호남이 다수였지만요. 네. 지금 현재는 수도권의 서울, 의원들, 경기죠. 이재명 예, 후보부터도 지금 인천 그렇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강훈식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충남에서 좀 이제는 앞으로 정책위장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 개헌도 이 행정수도 완성도 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 정치인들이 몸집을 좀 불려야 그럼요. 한다. 예. 저는 이 교수님께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뭐 이번에 다시 또 계엄 이후에 세종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이 뭐 짐작이 되면서부터 뭐 세종시 아파트값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사실 세종시 입장에선 참 호재일 수밖에 없으나 인근 지역에서는 뭐 소외감을 느낀다 그럴까 오히려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보면 소위 이 공약이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발이 먹힐까? 사실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세종시는 그동안 이제 외생적 발전론이었죠. 네, 외부에서 네. 끌어다가 도시가 발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말씀하신
인근 지자체라든가 광역단체가 좀 피해를 봤다. 네네. 스폰지 효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빨대 효과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좀 큰 규모로 큰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세종시가 완성된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 모델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큰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과실은 충청권 전체가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 토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